자, 오늘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요. 눈길은 자연스럽게 내년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로 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차기 대선 후보들의 운명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최근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의뢰로 이 3월 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1.2%,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25.7%,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9.3%,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SBS의 의뢰로 역시 3월 말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요. 자, 윤석열 전 총장이 28.3%,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22.2%, 그리고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10.8%, 안철수 대표가 4.2%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양강구도가 형성이 된 것이다라고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구도도 바뀔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근거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글쎄요, 저는 큰 틀의 구도는 안 바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을 여권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이 대선 후보로서 지지 여부의 어떤 여론조사에 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면.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범야권 후보 중에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이 세 분이 네. 가령 이제 가정법적으로 오늘 선거 결과가 야권의 압승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저분들이 갑자기 그러면 확 하고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 특히 이제 뭐 지금 국민의힘 소속인 네.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보면. 네. 그래서 범야권 안에서는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윤석열 전 총장 하나밖에 없는 구도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범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그러면 현재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범여권 내부에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강하게 그렇죠. 내오면서 저 지지도가 지금 이 범여권 내부 1위의 지지도가 흐름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면. 네. 그 과정이 바뀔 것 같지도 않아요, 보면. 다만 이제 현실적인 의미는 뭐냐면, 범여권이 오늘 이제 압승을 하게 된다면, 네. 여권이 압승을 하게 된다면, 이낙연 대표가 뭔가 추격을 할 수 있는 제2의 그렇죠. 발판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 상황이 아니라면 별로 그렇게 변화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저기 지금 대선 후보 지지도하고 이 선거의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와 네. 거의 평행의 흐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큰 변화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또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야권의 합종 연행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입지 또는 위치도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글쎄요, 지금 김 의원님의 분석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분석 굉장히 다양하게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권 대권 주자 판도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라고 관측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특히 재보선을 지휘하고 있는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어깨가 많이 무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의 목소리 확인해 보시죠.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투표소에 가서 우리의 의지를 결연하게 보이도록 여러분이 행동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한 곳에서라도 승리를 하면 이 위원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2패를 하더라도 차이가 적을 경우에는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큰 차이로 지게 될 경우에는요.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인 겁니다. 여권에서 현재까지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지사는 과연 어떨까요? 공직을 맡고 있는 이 지사 이번 선거에서는 직접 관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인지 이재명 지사 이런 모양새를 취했었죠.
다시 가는 것까지 선거법 위반 아니겠죠? 하자는 거예요. 제가 하면 안 되고 선거법에서 아니야 경기가 없나? 경기 돌아서? 저는 바닐라 라떼. 300원 비싸네요. 멀리서 통화까지 가지고 이재명 사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와 우연히 만나서 지난달 24일이었습니다. 라떼, 이 커피도 한 잔 마시는 이런 이벤트가 우연히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지난달 31일 결혼기념일이라고 휴가 내고 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겸사겸사였겠죠. 부산에 가서 또 김영춘 후보를 만나서 왔습니다. 글쎄요. 이 선거 때는 정치인들은 당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를 해야, 그리고 얼굴을 자꾸 내밀어야, 그리고 나중에 이 공을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느냐, 이게 나중에 공천받고 뭐 할 때 엄청나게 중요하다면서요. 단순히 지금 공천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대선 후보, 그렇죠. 유력 후보자잖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거기 당원들뿐만 아니고 국회의원들 여러 청와대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는 이번 선거에 공헌을 얼마나 하는가로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기지사다 보니까 공직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은 휴가 내서 갔다 온 거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길가에서 만난 것처럼 차를 들고 이렇게, 이거는 선거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한 건데, 왜냐면은 제가 보기에 여러 대선 유력 후보 중에서 가장 영향이 큰 사람은 이낙연 대표예요, 전 대표예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은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선거 결과하고도 큰 차이도 없지만은 저렇게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 그렇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광화문 집회 직접 가서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지 연설을 하는 도중에 만약 선거가 잘못된다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두 양쪽에서 다 진다, 그러면 타격이 엄청 크다는 거죠. 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에 LH 사태 책임론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5% 이하로 진다. 네. 이거는 그래도 이낙연 대표한테 상당히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거다. 그러나 두 자릿수 이상으로 진다? 그러면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권에서 또 한 사람 대선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있죠. 바로 정세균 국무총리입니다. 정 총리는 어떤 말을 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취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순리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야권에서 단연 주목을 끌고 있는 사람,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죠. 재보선 직전 총장직을 내려놓고 지난 2일 공개 사전투표로 그 존재감을 언론에 드러내기도 했었죠. 그때 모습 잠시 다시 보시겠습니다. 격친군과 함께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정답지 않습니다. 김종인, 윤석열이 만약에 합쳐진다면 이렇게 다시 또 국민의힘과 합쳐질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7, 8월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결국은 야권이 하나가 될 때만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결론을 다 갖고 있어요.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들은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합친다, 합당한다, 입당한다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이 7, 8월에 합친다라는 얘기가 또
여의도 쪽에서 도나 보죠? 권성동 의원이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하고 친분이 깊어요. 그렇게 친하다면서요? 네, 친분이 깊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이렇게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생각나서 전화하고 뭐 이런 일이 많은 아하.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권성동 의원의 이런 말씀은 저는 희망사항이고 이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지향점이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친분이 깊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가능성이 큰 거 아니냐. 그렇죠. 근거가 있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수밖에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이 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좀 전에 김경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야당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러면 대선 후보로서 어떤 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야당의 선거 결과가 어떻다 하더라도 사실 국민의힘과 연대 방식, 연대 시점 그리고 뭐 어느 정도로 밀접하게 연대를 할 건가 이런 문제 그리고 입당을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정도의 문제지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선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을 지거나 여기에 대해서 타격을 입거나 아니면 뭐 수혜를 또 많이 입는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아까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니까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조심을 한 게 있는데요. 선거법상 조심해야 되니까. 근데 이재명 지사는 적극적으로 이제 포인트를 따는 게 아니라 면피를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메시지를 낸 건 있죠.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는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또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보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아닌가 싶은데요. 단일화 이후에 오세훈 후보 지원에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마치 내 선거인 양 나섰던 그 모습 확인해 보시죠. 서울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저 안철수 오직 이번 선거 승리와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 단일화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야당이 책임을 맡으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렇게 체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다음 대선에서 야권 후보를 신뢰하게 되는 국민들이 그래서 표를 야권에 찍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안철수 대표는 그동안 주요 고비 때마다 조금 회피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른바 철수 이미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요, 꼭 본인 선거를 하는 것처럼 오 후보의 선거를 도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2018년 모두 출마 포기 내지는 선거 패배 이후에 해외로 도피를 했었는데 이번에는요, 끝까지 남아서 이 오세훈 후보를 적극 돕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철수 대표가 이미지 쇄신을 했다. 대권 주자로서의 한 발짝을 뗐다. 뭐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야권에서 또 내년 대선 준비를 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유승민 공동선대위원장인데요. 유승민 선대위원장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저는 뭐 이번이 제 마지막 도전이라고 배수진을 치고 대선의 준비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선출될 대통령은 정말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제 스스로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4.7 재보궐선거 투표가 오늘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녁 8시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오늘 자정 전후에서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요. 글쎄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